오늘은 전남 고창군에 사는 김순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는 전라도 고창에서 태어나 지금도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67 김순례라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논밭일 하며 자식 키우고 손주 보며 살아왔지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조용하고 또 참 생각이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리엔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철우는 한번 이혼을 했어요. 전처랑은 성격도 다르고 아이도 없어서 조용히 헤어졌죠. 나는 그때도 속상했지만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애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됐다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 지나 철우가 다시 장가를 간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베트남에서 왔대요. 이름은 리엔.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살던 문화도 다르고 마음이 잘 통할까 걱정됐죠. 근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리엔은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우리 집 살림도 도와주고 철우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고 나한텐 늘 어머님 괜찮아요? 하고 어눌한 한국말로 먼저 물어봐주는 아이였어요. 발음도 서툴고 말도 느렸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무뚝뚝한 내 딸 같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친딸보다도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아이도 낳았어요. 우리 손녀 민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내 얼굴만 보면 방긋 웃고 손을 뻗는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려요. 리에는 육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에 민지 울면 벌떡 일어나고 기저귀며 이유식이며 꼼꼼히 챙깁니다. 나도 도와주긴 하지만 애 키우는 일엔 리엔이 훨씬 살뜰해요. 그런데 문제는 리엔 친정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처음엔 몇십만 원씩이더니 점점 요구가 커져요. 휴대폰과 병원비, 집 고치겠다, 동생 결혼 비용. 나중엔 몇 백만 원씩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가 오는 거예요. 리에는 그럴 때마다 혼자 방에 들어가 울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왜 우냐 물으면 어머님 죄송해요 하면서 고개만 푹 숙이는데 정작 힘든 기색은 내색도 안 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친정 쪽 요구와 지금 우리 가족 사이에서 본인이 얼마나 조용히 애쓰고 있는지를요. 리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고향 가족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새벽밥 지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가엾어서 보듬은 걸까? 그런데요, 리에는 여전히 날 어머님 하고 부르며 따뜻한 차 한 잔 내오고 김치 익었다고 먼저 들어주고 손녀 민지 볼 때마다 민지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하고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 참 고맙구나,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리엔이 번 돈 중 일부를 친정에 보내고 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저도 매달 30만 원 정도를 따로 챙겨서 보내라고 지어줘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정성만큼은 꼭 전해졌으면 싶어요. 맘 같아선 더 해주고 싶지만 시골에서 사는 형편이 녹록치 않아 더는 힘들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아이가 내 품에서 외롭지는 않게 하고 싶어요. 늘 조용히 웃고 애쓰는 리엔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함께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리엔의 고향, 그 부모님 뵈러 가는 거지요. 저희도 처음 뵙는 사돈들이고 그 집안 사정이 어떤지 직접 본 적 없지만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리엔은 밤새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 가난해요.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는데 어찌나 짠하던지요. 그리고 도착한 베트남 시골 마을.
흙길을 따라 도착한 그 집은 슬레이트 지붕의 나무로 된 문, 부엌은 바깥에 따로 있고 우리네 옛날 시골집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베트남 말은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냥 웃는 얼굴로 인사만 했는데도 리엔이 어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눈빛이 어찌나 따뜻한지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며칠 머무는 동안 우리는 리엔 친정 식구들이 차려준 베트남 시골식 밥상을 받았어요. 생선구이 대신 향신료 가득한 찜요리, 쌀밥 대신 얇은 쌀국수, 낯선 반찬들도 많았지만 그 정성은 정말 따뜻했어요. 리엔과 친정 식구들 사이에 조용한 대화가 오갔고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리엔 어머니가 집을 새로 짓고 싶다며 리엔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더군요. 그날 밤 리엔은 밖에 나가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시골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저 어린 것이 혼자서 가족들의 삶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누구 하나 쉽게 기댈 곳 없이 그렇게 조용히 울며 버티는 게 이 아이 삶이었구나 싶었어요. 내가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자 리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리엔 곁을 지키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음만 곁에 두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두었던 2천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실 우리 살림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리엔이 베트남에서 겪은 그날의 눈물과 무거운 어깨를 잊을 수 없었어요. 리엔아, 이거 내 친정에 보내. 내 어머니 집 짓는다 했잖니. 제가 봉투를 내미는 순간 리엔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 이 돈 절대 못 받아요. 절대요. 저 그냥 저희 집 다녀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아요. 리엔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기특하던지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그날 내가 밖에 앉아있던 밤을 나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야. 우린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말보다 마음이 앞선 날이었어요. 리에는 끝내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겠다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단호하고 아픈지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우리 며느리 리엔, 혼자서 두 집의 무게를 견디는 그 마음이 너무 가여워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부디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자고 말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이 있다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작지만 진심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